안녕하십니까. 2월 5일 수요일 정치 내비게이션 시작합니다. 아나운서 정승조입니다. 금융시장의 불안이 전 세계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신흥국들의 외환 위기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미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 증시가 폭락세를 기록했고요. 미국 달러화에 대한 각국 통화의 환율도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에서는 코스피 지수가 1900선 아래로 맥없이 무너지는 등 며칠 새 국내외 외환 시장과 증시 기록으로 보면 2008년과 같은 세계 금융위기가 다시 불거지는 모습입니다. 금융 불안의 확산이 국내 실물 경기 회복 흐름까지 위협하지 않을까 우려가 되네요. 2월 5일 수요일 정치 내비게이션 먼저 날씨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는 등 한파가 계속되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대관령 영하 16도, 철원 영하 14도, 서울 영하 10도, 부산 영하 5도로 어제와 비슷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영하 1도, 대전과 전주 1도, 대구 2도로 예년 기온보다 3에서 4도 낮겠습니다. 모레부터는 추위가 누그러지겠고요. 주말에는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국민TV 라디오 정치 내비게이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민TV 라디오를 지지해주시는 방법. 팟빵 홈페이지에서 총 4가지를 클릭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더 좋은 방송을 위한 최고의 응원.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재준아, 국민TV 라디오에서 오늘도 또 우리를 씹지 않을까 염려가 된다. 국민TV 라디오 듣는 방법 좀 없겠어? 아버지, 그러면 스마트폰에서 팟빵 앱을 다운로드해서 설치하시고 들으시면 되잖아요. 기왕이면 말이야, 카오디오로 들어야 하지 않을까? 우리를 씹어서 그렇지 나머지 방송은 그거 참 들을만해. 그러면 각종 쇼핑몰에서 카팩을 사서 설치하세요. 카팩을 모르세요? 카팩? 그래 알았다. 근데 넌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저야 이미 카팩을 달아서 듣고 있거든요. 국민TV 라디오 생방송, 팟캐스트 모두 깨끗하고 짱짱하게 들을 수 있어요. 그래, 그거 사러 가자. 국민TV 라디오 정치 내비게이션을 듣고 계신 현재 시각이 7시 8분입니다. 이어서 국회 기자회견장의 말말말을 전해드리는 기자회견장에서입니다. 오늘은 텔레마케터 종사자 실직 논란 관련 집단 소송제와 관련해서 민주당 은수미 의원의 기자회견장으로 안내합니다. 대한민국 시민들은 한 달에 1회 이상 사실은 텔레마케터들의 전화를 받곤 합니다. 몇 년 전에 텔레마케터들의 노동 조건에 대한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 조사 자료에 따르면 보통 평균 한 2, 3분의 1콜, 그 다음에 이것이 급여가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에 이게 성과급의 수당을 주는 방식이라서 사실은 점심시간도 없이 쉴 시간도 없이 끊임없이 인바운드 아웃바운드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났었습니다. 그래서 텔레마케터들에 의해서 수조 이상의 이윤을 챙기는 그런 이 대기업들이 사실은 텔레마케터들을 최저임금의 일자리에서 부려먹고 있다라는 이제 결론이 그 당시 연구 결과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일자리 털기까지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 일자리조차도 빼앗겠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이분들이 정보 접근권이 있었습니까? 경영 결정권이 있었습니까? 관리 운영의 책임이 있었습니까? 정부와 기업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정부와 기업이 개인 신상 정보, 개인의 인권을 털더니 이번에는 이분들도 그런 인권을 털린 겁니다. 그런데 나아가서 이제는 일자리를 털겠다? 아니 왜 자기의 책임이 아닌 일로 자기마저도 소비자로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이제는 생존의 위기에 내몰려야 됩니까? 즉각 원상복귀하시고 사과하시고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정의 이직이 필요하다면 합법적 절차에 의해서 그런 일자리를 보장하는 방식의 이직을 시켜야 됩니다. 오늘 본회의장에서 황우여 대표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임금 여성 노동자들, 청년들을 위해서 사다리 정책을 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대답이 텔레마케팅 해고입니까? 이게 무슨 사다리입니까? 절벽으로 떨어뜨리는 그러한 정책을 실제로 행하면서 말로는 뻔뻔하게 사다리 정책이나 얘기하는 새누리당 각성하시고 박근혜 대통령 여기에 대해서 명백한 책임 추궁 및 사과 및 대책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광고 효과를 바라십니까? 국민TV 라디오를 기억하세요. 수십만에 이르는 청취자들이 여러분의 광고를 귀 기울일 것입니다. 국민TV 라디오 생방송과 팟캐스트 프로그램을 선택해 광고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연락주세요. 미디어 협동조합 사업국 서울 3144-0933-7737입니다. 현장성과 깊이가 다른 정치 해설. 지금 여러분께서는 국민TV 라디오 정치 내비게이션을 듣고 계십니다. 진행의 정승조 아나운서입니다. 정가레이더 시간입니다. 한겨레 21 김혜연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설 연휴 동안 화제가 됐던 사진이 바로 그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이 여수기름 유출 사건 현장에 가서 코를 막고 있는 모습의 사진이었잖아요. 네. 윤 장관 본인은 감기에 걸려서 그랬다라고 했는데 이에 대한 좀 소식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윤 장관이 어제 국회에서 한 얘기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예, 어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열려서 거기 출석을 해서 기름 유출 상황을 보고를 했죠. 네. 근데 여기 이제 출석하기 앞서서 그저께 밤 JTBC 인터뷰에 나왔습니다. 뭐 같은 취지의 발언을 먼저 내놓은 건데, 그때 인터뷰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독감 때문에 그랬다. 배려를 너무 많이 해서 그런 것이다. 독감 때문에 기침이 나오니까 손해를 끼칠까봐 그걸 막기 위해서 입을 막았던 것이다. 냄새 때문에 입을 막았다는 것은 오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이 발언에 대해서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네. 그중에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언론의 보도 태도에 대해서 좀 문제를 삼으면서 감기 때문에 막았다고 설명을 하니까 이 주위에 코 막은 사람이 문제 있는 것 같지 않느냐, 이 언론에서 지나치게 시비 거는 게 보기 좋지 않으니 무시하면 어떠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윤 장관이 또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침 때문에 다른 사람을 배려해서 일부러 막은 것이다. 원래 기름 냄새가 나니까 이제 막는 게 정상인데, 기자들이 마스크가 없어서 안 막았길래 기자들이 막을 수 있도록 마스크를 주라는 얘기를 한 것이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그 실제 감기나 독감에 걸린 건가요? 뭐 제가 의사도 아니고 뭐 실제로 진단을 한 것도 아니라서는 뭐 잘 네.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어제 국회에서 이 윤 장관이 회의 도중에 입을 가리고 재채기를 하거나 고개를 숙이고 기침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글쎄요, 뭐 연출은 아니겠죠. 그 윤 장관이 비판을 받은 이유가 입을 가린 것만은 아니었잖아요. 아니었죠. 지난 1일에 여수 기름 유출 현장을 방문했는데, 그때 했던 얘기가 또 문제가 됐습니다. 네. 보고받기로는 이렇게 심각한 줄 몰랐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해당 부처 장관이 기름 유출 상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지금 현장 방문 나선 거냐 이렇게 비판이 나왔었는데, 어제까지도 좀 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건지 좀 의심을 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윤 장관한테 이 사고의 핵심 책임자가 누구냐 이를 묻는 질문이 있었는데, 이 사고를 일으킨 선장이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반면에 바로 옆에 앉아 있었던 김석균 해양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는 이 도선사의 과실 부분이 가장 큰 것으로 밝혀졌다라고 답변을 했는데요.
해경 쪽에서는 이 유조선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부두에 접안을 시도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중이죠. 어쨌거나 1차적인 책임은 안전한 속력을 넘어서 무리하게 접안을 시도했던 이 송유관 그 도선사, 송유관 터뜨렸던 이 도선사한테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윤진숙 장관 같은 경우에는 해경의 이런 조사 내용이랄지 뭐 여기에 대해서도 좀 다른 대답을 내놓은 셈이었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비판이 또 나올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죠. 어제 민주당 김승남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무장관이 현장에 와서 보니 심각하다고 얘기를 하면은 이 피해본 어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그런 발언은 좀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건 아니냐, 이렇게 이 장관을 질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시프린서 사건이나 태안 유출 사고가 터졌을 때도 국민들이 얼마나 가슴 아파했느냐, 그러면 완벽한 방제 훈련, 또 이 방제 시스템이 갖춰졌어야 한다, 이렇게 좀 지적을 하는 그런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요. 네. 윤진숙 장관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현장에 간 것 아니냐. 저희는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였다고 본다. 그러니까 제가 갔던 것 아니냐고.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러니까 제가 선거 나온 것 아니냐고 이런 발언도 있었는데 그 부분을 연상하는 분들도 있었고요. 어쨌거나 그저께 JTBC 인터뷰에서도 주무부처 장관이 사고 현장에 너무 늦게 도착한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 같은 맥락으로 답변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실무적인 부분은 진행이 되고 있었다. 제가 내려간 것은 어민들이 힘든 것 아는데 저라도 가서 말이라도 좋게 해주려고 간 것이다, 라고 해서 또 좀 뉘앙스가 좀 묘하죠. 네. 그 말이라도 좋게 해주려고 간 것이다, 이런 말은 무슨 뜻일까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우리 말 쓰는 분들 사이에서는 실제 해줄 수 있는 일 없고, 해줄 수 있는 건 없는데, 그렇죠. 빈말이라도, 위로라도 좀 해줘야겠다 할 때 쓰는 그런 표현 아닐까 싶은데요. 일단 상황을 다시 짚어보면 이렇습니다. 싱가포르 선적의 대형 유조선이 송유관을 들이받아서 전남 여수 앞바다에 16만 4천 리터, 해경이 지금 잠정적으로 추산한 건데, 이 16만 4천 리터에 이르는 원유와 화학 혼합물이 지금 바다에 뿜어져 나온 상황이죠. 검은색 기름띠는 80% 이상 제거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 얇은 유막의 기름띠는 아직도 바다를 떠다니고 있고요. 이 조류와 바람을 타고 경남 남해까지 번져서 30km에 걸쳐서 퍼져 있는 상황입니다. 남해에서 가두리 양식장을 기름 범벅으로 만들어서 지금 피해 규모도 아직 가늠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정부의 주무부처 장관이 실무적인 건 알아서 하고 있고 말로 위로하러 현장을 방문했다, 이런 얘기를 한 거라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고가 일어난 부두, 그 송유관의 소유지가 GS칼텍스인데 윤 장관이 어제 GS칼텍스를 두둔하는 발언을 또 했다고요? 예, GS칼텍스 쪽에 좀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여론이 나오고 있죠. 네. 이 해경 조사를 보면은 GS칼텍스 쪽이 1시간이 지나도록 지자체와 해경에 신고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요. 또 이 여수항만청 연안해상교통관제소에서 기름 유출을 발견하고 해경에 신고하기까지 GS칼텍스 쪽에선 대응을 하지 않은 것 아니냐, 이런 의혹도 일고 있습니다. 애초에 GS칼텍스 쪽에서 누출된 기름 양이 800리터라는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해경이 지금 추산한 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6만 리터가 넘으니까 한 200배 넘는 차이가 나는 건데, 그래서 지금 GS칼텍스 쪽에 좀 문제가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국회에서 윤진숙 장관한테 이 피해 지역 주민에 대한 보상 대책을 묻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윤 장관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네. 유조선에서 원유가 유출된 게 아니라서 국제협약과는 관련이 없고 민사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다. GS칼텍스도 피해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민사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정부는 상관없는 일이다, 이런 얘기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예, 그렇게 들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어제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이 그런 맥락에서 정부는 상관이 없고 국제협약과 관련이 없다, 민사로 바로 가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 정부가 방치하게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질타를 했습니다. 그러자 윤진숙 장관은 너무 비약하는 것 아니냐라고 답변을 해서 좀 논란을 피해갔습니다. 네.
또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 그리고 민주당의 김영록 의원이 이 송유관 관리 책임은 GS칼텍스에 있으니 이 책임 소재를 좀 명확히 따져야 된다. 또 GS칼텍스가 매뉴얼대로 대응하지 않아서 사고 규모가 커진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여수해양경찰도 그런 얘기를 했었죠. 이 수사 결과 브리핑할 때 GS칼텍스가 송유관 밸브를 잠그고 속을 비우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걸 하지 않아서 사고 규모를 키웠다라고 발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또 이 GS칼텍스가 사고 발생 뒤에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뒤에야 신고한 데 대해서도 민주당 김승남 의원이 어제 이 훈련이 제대로 안 된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윤진숙 장관은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그쪽 사정은 잘 모르겠다라고 답변을 하는데 그쳐서 글쎄요, 좀 논란이 또 일 것으로 보입니다. 마치 GS칼텍스를 대변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는 것 같아요. 실제로 GS칼텍스 쪽에서 지금 해명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은 윤희숙 장관의 발언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는 그런 대목들이 많습니다. 네. 피해 규모 축소 의혹에 대해서 GS칼텍스 쪽에서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우리도 피해자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식적으로 유출 원유가 더 많다고 해야지 이 보상받는데 유리하지 않겠느냐. 유출량을 따지기보다는 이 방제 작업이 우선이라고 판단해서 대응하지 않은 것뿐이다라고 해명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초의 유출량에 대해서도 좀 적게 보고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GS칼텍스 쪽 얘기는 이렇습니다. 사고 초기에 관계 당국의 거듭된 확인 요청을 받고 이 현장 근무자가 소량 유출로 추정된다고 사견을 말한 건데 그게 과전된 것뿐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신고가 늦어진 데 대해서는 이 상황이 긴박해서 원유 유출을 막는 게 급선무라서 현장에 있던 모든 직원을 이 수동으로 밸브를 잠그는 데 동원을 했다. 고의로 신고를 늦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는데 윤진숙 장관도 비슷한 취지의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일부 있죠. 네. 그런데 이 윤진숙 장관은 인사청문회 때부터 그 언행 때문에 구설을 빚었던 인물이잖아요. 그렇죠. 그 역사가 깁니다. 작년 인사청문회, 4월에 있었던 인사청문회 때도 그랬고, 그동안 여러 국정감사라든지 이런저런, 국회 출석한 자리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종일관 잘 모른다, 잊어버렸다, 이런 진지하지 않은 답변을 하거나 또 좀 적절치 않은 태도를 보이면서 여론의 질타를 받아왔는데요. 네. 한번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죠. 지난해 4월 2일 인사청문회 때였습니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이 해양 수도가 되기 위한 비전이 뭡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윤진숙 장관이 해양이라고 답변을 하다가 갑자기 웃음을 크크크 하고 웃음을 터뜨리죠. 네, 그랬죠. 유튜브에도 동영상이 아직 남아있는데,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 나왔었고요. 당시 민주통합당의 김춘진 의원이 수사는 전혀 모르십니까? 라고 물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웃음을 터뜨리다가, 수사한 자원, 네, 아니, 전혀 모르는 건 아니고, 이렇게 답변을 해서 또 좀 논란이 됐었습니다. 새누리당의 경대수 의원이 국무위원의 역할을 아느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조정, 그런 역할이라고 얼버무리는 모습 때문에 또 논란이 됐었죠. 네. 죄송합니다. 네. 저도 윤 장관처럼 기침 때문에. 네, 국무회의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아느냐 이런 질문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장관님들 각 부처 이렇게 말을 흐리는 모습을 보여서 좀 논란이 됐었습니다. 네. 우리 어업에 대한 GDP 성장이 얼마나 되는지 아느냐 이렇게 김춘진 의원이 물었는데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라고 답한 모습도 있었죠. 지난해 10월 해양수산부 국정감사 때는 이 뒷자리에 앉아 있었던 실무 차관의 도움을 받으면서 그 도움 말에만 의존해서 대답을 이어가다가 또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계속 하다가 올해 얼마 지원했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는데 윤 장관이 이 뒷자리에서 500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매일 500억이라고 얘기를 했다가 매년 500억이라고 정정을 다시 하면서 좀 논란이 됐었죠. 또 그러면서 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라는 말까지 이 뒷자리 간부의 말을 따라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또 다른 문제는 없었나요? 어제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어제도 의원들이 질문을 하는 도중에 아니 그게 아니고라고 말을 끊거나 이 김석균 해양경찰청장한테 한 질문인데 불쑥 끼어들어서 답변을 하면서 좀 의원들의 눈총을 사기도 했었죠. 그저께 JTBC 인터뷰에서는 왜 자꾸 구설수에 오른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좀 황당한 답변을 했습니다. 제 이름으로 올려야 언론사에서 잘 되는 것 같다. 인터넷에서 윤진숙이라고 돼 있으면 많이 보시나 봐요. 인기 덕분이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좀 어이가 황당하네요. 없죠. 네. 그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윤 장관을 질타했다고 뉴스가 또 나오더라고요. 네, 어제 오전 국무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번 여수 앞바다 기름 지출 문제는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데다가 이 부실 신고와 빠른 사후 대처가 미흡했던 점이 매우 유감이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관련 부처에서 앞으로 이런 사고에 대해서 안일한 태도로 임하지 말고 신속하게 대처해서 세심하게 처리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안일한 태도라는 대목이 결국 윤 장관이 이 기름지출 사고 현장을 뒤늦게 방문한 것도 네. 처음엔 피해가 크지 않다고 보고받아서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했다 이런 부적절한 발언을 가리킨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경질하거나 그런 건 아닌 거죠. 예, 박 대통령이 지난달 27일에 이런 얘기를 했었죠. 공직자들의 적절치 못한 발언으로 국민 마음에 상처를 주고 불신을 키우는 일들이 벌어져 유감이다. 재발 시에는 그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라고 했었는데, 현호석 경제부총리의 부적절한 발언이 그때는 문제였습니다. 그때도 그렇지만 직접적인 책임을 묻지는 않고 이런 식으로 경고를 하는데 그쳤고요. 하지만 지금 민주당과 정의당 같은 야당에서는 윤진숙 장관에 대한 엄중한 문책 또 경질까지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 이번에도 경고 수준에서 넘어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한 30초 정도 남았는데요. 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적인 문책에 나서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글쎄요, 만약 장관 경질에 나선다면은 한 명만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여러 부처 장관 인사를 새로 해야 될 텐데 그러려면은 전면적인 개각까지도 고려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겠죠. 네. 여권에서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개각이 선거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런 면에서 좀 이 장관 경질까지 쉽게 들고 나오기는 어려운 것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겨레 21 김혜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정치 내비게이션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 오전 7시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